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오늘 경찰 합격생 2021년 1차 합격생 분께서 이제 중경을 졸업하고 이제 학원에 이제 인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험생분께서 특징이 이제 좀 수험 기간이 약간 좀 기셨어요. 왜냐면 최종 계속 필기 합격은 하시는데 아쉽게 최종 합격에서 계속 길어져 가지고 수험 기간이 좀 있으신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 기간이 있으시니까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강의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경 합격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게 개편되는 22년 형사법, 경찰학, 헌법 관련해서 출제위원들이 이제 중경에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많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풀어보고 관련돼서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22년 형사법, 경찰학, 헌법 이제 준비하는 이제 준비 관련해서 좀 조언을 좀 이제 주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특히 경찰 동기분들하고 중경 안에서 학원이나 강사에 관련된 많은 대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아직 풀패스 기간이 남아가지고 강사님들 강의를 계속 같이 보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강사님들의 장단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합격생분과 얘기한 걸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서 참고해 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합격생분께서는 22년 경찰 시험의 합격은 이제 모의고사가 아닌 기본서랑 기출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제 합격생분께서는 일단 경찰 과목 강사분들의 기본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출 교재에서는 이제 강사분들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이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주는 강사가 인기가 많았더라고 하면은, 이번 중경에서 22년 대비 뭐 형사법, 경찰학, 헌법 출제위원들의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법과목 세 과목에서 변별력을 내려면 당연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약간 순경시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경찰 간부, 변호사, 승진 이런 시험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전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거 블로그 글을 읽다 보니까 좀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그런데 경찰 강사분들의 이런 기출 교재가 사실 해설이 자세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 학원, 이제 메이저 학원들의 모의고사 기간에는 뭐 이렇게 해설도 안 주는 경우도 많고, 해설이 이렇게 자세한 편은 아니거든요. 또 강의에서 두 문자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두 문자라는 건 결국 암기 위주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기 위주로 강의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22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생분께서 다 강사님들의 두 문자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그거 다 듣고서.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존 경찰 학원들 모의고사는 해설을 주지 않아요. 해설 안 주는 학원들이 많은데, 그러면 초시생분들은 잘 모르니까 해설 안 주는 모의고사 막 남들이 푸니까 공포 마케팅에서 막 푸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기본서와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짜집기 문제들이 거의 많다는 거죠. 90%는 거의 짜집기 문제고 10%는 이제 기본서랑 기출을 벗어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지역적인 문제의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역적인 문제는 어차피 수험생들이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틀리는 지역적인 문제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기본서와 기출에서도 워낙 출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기본서와 기출을 여러 해독하면서 상세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경찰 과목들 공부했을 때는 모의고사도 많이 풀었잖아요. 모의고사도 실전 연습에 도움이 된다.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 연습하는 차원에서 뒤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풀면 되고, 그 전에 이제는 어려워지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기본서와 기출의 해독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에서 이제 법률 용어 같은 거 설명이 자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생분은 노트북 같은 걸로 이제 한자 사전 같은 거 검색해서 체크하고, 법률 용어는 기본서 한 2독할 때 다시 한번 보시기 좀 추천드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와 기출도 워낙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서와 기출을 잡는 것도 쉽진 않다. 근데 많은 이제 기초 수험생들은 기본서와 기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들 모의고사를 그냥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특히 학원은 6개월 과정이니까 사실 초시생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 1차라기보다는 실제 목표는 2차가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6개월 동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해독이 많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조언 주신 거는 기본서와 기출에도 관련된 팁을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본서와 기출의 양이 많지만 시험은 상세한 부분에서 나오고 그리고 기본서와 기출을 처음에 같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직렬 같은 경우는 기본서와 기출을 같이 보는 거를 별로 권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세 과목이고 과목이 적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생분 말처럼 기본서와 기출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직렬, 다른 뭐 공무원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기본서와 기출을 같이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서 양이 많은데 기출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기본서와 기출을 많이 봤던 학교생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는데 초시생들은 기본서도 오래 걸리고 기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해독하는데.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세 과목이라고 하면은 기본서와 기출을 같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아마 더 잘 되겠죠. 물론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추후에 해독을 하면서 점점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본서 인강을 듣고 관련된 기출 단원을 분석한다. 기출을 꼭 풀 필요는 없고 분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시험 출제 범위를 확인하자. 대신 기본서는 1독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판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짧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서 2독이 끝나면은 학교생분들이 추천한 거는 자신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기본서에 모르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추천한다. 자,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이제 공무원의 소방직렬은 요약 노트 만들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쪽은 이미 마무리 강의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마무리 교재에다 보통 단권화시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마무리 과정이 잘 안 나와 있고 법과목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이제 모르는 거 위주로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그래도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유의할 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 위주로요. 처음부터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한 기본서 2도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는 반복되니까 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정리하면 좋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강사분들 요약서는 빠진 부분도 많고 왜냐면 기존의 강사분들 요약서가 6개월 과정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이 기본서를 2번, 3번, 4번, 5번, 6번 보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 위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목차별로 정리를 하자. 보통 목차 공부법이라고 하잖아요. 목차별로 중요한 거. 근데 만약에 목차별로 중요한 게 없으면 그럼 빼세요. 그 목차만 적어주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땐. 모르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목차만 적어주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시생분들은 내년 1차 무리하게 맞추기보다는 내년 2차까지 시간을 잡고 한 8개월 기간 동안은 기본서 기출 해도 자주 하시고 추후에는 모의고사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기본서에서는 판례는 계속 꾸준히 보고 학설도 계속 꾸준히 보기 추천하셨고요. 근데 기출 문제가 아무래도 난도가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형사법은 기존에 형사법 기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나오겠죠. 기존의 기출까지 있었으니까 그거에 변별력에 대해서 더 어렵게 될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헌법은 경찰서 처음 들어오니까 또 형사법과 경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승경 문제에서 이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채용 시험, 이 경찰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간부 시험, 승지 시험, 뭐 사법고시, 뭐 이런 데 문제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경찰 간부 시험이나 법원 행시 등 출제된 문제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강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생분께서 추천해주신 각 과목별 강사 추천입니다. 요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법은 추천 강사님은 김대한 선생님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기출 독학교재는 신호진 강사님을 추천합니다. 자, 형사법 같은 경우는 학교생분들이 말씀해 주시기에 사실 타 강사분들은 두 문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두 문자라는 건 결국 암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중요하니까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강의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두 문자 암기 비율을 다 조사해 봤대요.
근데 김대한 선생님이 가장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김대한 선생님의 장점은 이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형사법 시험 자체가 단순 암기보다는 어쨌든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계시죠. 형사법에는 뛰어나지만 형법을 강의를 안 했던 분이세요. 그러면은 이제 형사법 부분에서 형법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강사님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강사님은 이해는 잘 시켜요. 근데 강의가 너무 길고 너무 지역적이고 지루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김대한 강사님은 형법과 형사법 강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통일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무엇보다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한 선생님 또 다른 특징이 타 강사님들은 보통 이거 총론이에요. 못하네. 총론을 공부하고 강론을 공부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김대한 선생님은 반대로 총론보다는 먼저 강론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총론 들어가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합격생분이 상당히 많은 강의들 봤어요, 그동안. 자, 그 다음에 78회 특강 강의 같은 경우도 다른 강사님들은 다 유료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김대한 강사님은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물론 김대한 강사님도 좀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해설이 좀 자세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김대한 선생님 강의를 본다고 했을 때는 강의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기본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요. 근데 학생분께서 또 따로 추천해 주신 거는 혹시 기출 교재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를 좀 독학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호진 강사님 기출 교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신호진 강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경찰 채용 시험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경찰 승진, 변호사, 경찰 간부 쪽 강사이신데 기출교재 해설이 상당히 자세해야. 그러니까 강의를 굳이 안 봐도 해설로서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공부하기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경찰학. 전 좀 경찰학에서 좀 놀랐어요. 김재규 선생님. 유명한 학원 원장님이시죠. 자, 김재규 강사님을 추천하는 이유는 경찰학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준경에서 특히 경찰 승진과 관련된 이 취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 기간과 연관도 되어 있고 실제로 김재규 강사님의 교재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경찰 시험에서는 사실 이 강사님께서 이제 다른 메인 스타 강사님들에 비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근데 어려워지는 22년 경찰학 강의에서는 이분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다른 경찰학 강사분들을 봤을 때 합격생들이 느꼈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강사님은 자신의 강사 카페에서 강의 업로드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환불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강사님은 교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너무 본인 교재 홍보하는 이제 글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봤을 때는 또 다른 경찰 강사분들은 너무 두 문자 위주로 너무 많다. 두 문자 위주로 많다는 거는 너무 암기 위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이해보다 암기 위주로 22년 경찰학 시험과는 좀 경향이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김재규 이제 강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 강의 해설을 좀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합격생분은 이제 중경에서 헌법 강사분들 강의에 들어갔을 때 좋은 강사는 정효진 선생님. 근데 정효진 선생님이나 뭐 써니 박주철 이런 선생님들은 공부에서 워낙 유명하니까요. 자, 강사들 비교했을 때 책 구성도 좋고 이해 위주로 설명을 하신다. 근데 다른 헌법 강사님들 봤을 때는 모든 강사는 아니지만 범위도 좁고 다루는 범위도 좁고 분량을 줄인 강사들이 많아서 헌법은 전효진 추천한다. 근데 전효진 선생님 말고도 헌법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이제 헌법 강사님들 중에서 좀 유명한 강사님들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경 관련 팁. 첫 번째 주짓수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 같은 거 좀 하고 가면 좋냐. 근데 학교생분께서는 이제 중경에서는 체포수를 배우는데 이때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무술이 주짓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경에서도 추천을 한대요. 합격하고 나서도 주짓수를 계속 실제로 배우라고. 근데 기존에 이제 태권도나 권도 같은 경우는 동아리로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경에서도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이때 열심히 공부할 걸 추천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경에서는 뭐 수사실무 등 16과목을 무료 시험 본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추후 여러분들 경찰 근무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사실 뭐 인천이나 이렇게 지역 안에 이렇게 뭐 파출소나 이런 경찰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 지역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큰 단위로 뽑는 데 있잖아요. 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그런 데서는 이제 사실 합격생분들한테는 근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성적으로 근무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점수가 낮으면 그 문제 제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발령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경에서 학생분들 공부 열심히 하냐? 한 70은 잘 안 하고 30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0은 아마 자신의 근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경 가도 시험 공부는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중경에서는 예전에 족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강사님들이 족보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족보를 다 같이 받으니까 이제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중경에 계신 이제 학교생들에게 말하기를 중경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습관이 현직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경에서 공부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현직 가서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경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시니까 이때도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공인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 합격 후에도 경찰 승진을 위해서 공인영어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토익보다는 GTF가 많이 수월하잖아요. 근데 지금 GTF가 인기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찰 수험생들도 어쨌든 공인영어 GTF 따야 되고 경찰 합격생들도 승진을 위해서 GTF 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못 들어가고 있대요. 신청하고 싶어도. 자, 체력 관련해서는 이제 압력 같은 거는 시중에 압력기 소개해 주셨어요. 뭐 GD 그립, 울트라 이거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싸요. 근데 요걸로 꾸준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점이 강도 같은 걸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력에서 러닝이 중요하고 몸이 가벼운 러닝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식단 조절도 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체력은 만약에 하루 공부 일과 끝나고 가길 추천합니다. 뭐 중간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공부 일과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강과 인강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추천하냐? 합격생분은 실강보다는 인강 추천합니다. 이건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실강 코드에 따라갈 수 있는 수험생들은 사실 기반이 있는 재시생분들이에요. 초시생분들은 실강 학원 같은 경우는 워낙 강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강의만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출 회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은 실강 학원에 정해져 있는 커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미리 나갈 수도 없고 회독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실강은 아무래도 강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본인과 잘 안 맞는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강을 듣는 학생분들은 일단 초시생분들은 실강 수업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복습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강보다는 인강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강의도 빨리 배속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학원별로 강사들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듣는 게 낫냐? 아니면 각각 자신이 맞는 강사를 선정해서 듣는 게 낫냐? 근데 이제 합격생 분도 말하는 게 강사는 자신과 잘 맞는 강사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팀 단위 강의는 좀 약간 애매해 보이면 자신과 잘 맞는 과목의 강사도 있지만 자신과 잘 안 맞는 과목의 강사도 있죠.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초시생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초시생 때는 무조건 팀 단위 들어요. 근데 재시생들은 저는 지금까지 팀 단위 듣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만약에 본인이 형사법은 이 학원의 이 강사 맞지만 만약 경찰학은 이 학원과 안 맞아. 그러면 재시생분들은 자신과 맞는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하는 초시생분들은 강사와 이제 교재 선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샘플 강의 외에도 샘플 강의는 본인들이 잘하는 강의 위주로 보여주니까 해설 강의도 좀 보시고요. 교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각각 다 다른 학원의 강사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경찰 카페에서 요거 자세히 말 안 할게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보기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생분께서 정말 다양한 정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생분께서 자신이 만든 면접, 족보 같은 거 자료로 정리한 거 다 공유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후에 그 면접 자료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리고 학교생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보고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